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공기업 채용의 모든 것이죠. 결국은 채용 관련 룰에 대한 이해입니다. 채용 관련 룰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죠. 먼저 NC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기초 능력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NC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란 업무 관련 스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면접 합격하고 해서 최종 합격하면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 연수기간 때 받는 이와 같은 잔소리 교육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를 공부해주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연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겠죠. 이처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산업 현장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NCS죠. 그러면 왜 하필 NCS인가? 자, 이거는 내가 작성한 겁니다. 결국은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생산은 K와 L로 설명되죠. 그런데 K, L 이것 외에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체 뭉뚱그려서 총요소 생산성이라 그러죠. 총요소 생산성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일하는 스킬이죠. 그래서 NCS는 이 총요소 생산성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업무 스킬을 높이자는 쪽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NCS 학습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일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NCS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NCS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리트러시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트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이라고도 합니다. 독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죠. 독해력은 글을 읽고 뜻을 잘 이해하는 힘 이렇게 말하는데 문해력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읽게 되죠. 읽고서 이해를 했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약 정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짚는 겁니다. 그래서 NCS는 정보 해석, 결론, 그리고 행동 방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NCS는 독해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리트러시 관점에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2016년도에 전국민 대상 금융 이해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7년에 발표했는데 금융 이해력 세계 요소 가운데 금융 지식 점수는 높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융 행위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론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식 활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문맹률 제로라 그러죠. 그런데 문해력도 제로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줄 아는데 그 글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CS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행동 방향을 묻고 있죠. 자, 어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문서를 바꿔서 이해했으면 너는 이제 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니 하고 묻는 겁니다. 자, 꼴이 보면 희망자 파악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설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어쨌든 리터러시 관점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 입직교육 자료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서 문제로 만든 거죠. 발문에서 행동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매장에서 직원과 부딪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고장이 발생했답니다. 언제 어디서 부딪혔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주소 드리고 정중히 사과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방문해서는 어제 이와 같은 일 있었지.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스마트폰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네가 보상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팩트는 떨어진 시점에 고객이 전화기 작동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재방문해서는 스마트폰 작동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고객 주장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하겠죠. 산업 현장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피션 문제인데 이와 같은 통계표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을 고객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코트라 합격자 후기를 보면 자, 주어진 표나 통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뽑아내 보기 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맞습니다.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이해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약 정리한 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짚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NCS나 PSET이나 독해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리터러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넘쳐나죠. 이와 같은 방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주면 고객이 화를 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전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 따라서 고객 또는 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팽현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작성하면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쉬운 설명,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인사이트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서 고객 만족을 꾀하면서 회사를 더 발전시키자는 거죠.